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계룡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매서운 한파 속에 밤사이 충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주말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눈이 그친 뒤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대전 도심을 가로지르는 유성천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두툼한 겨울 외투에 장갑까지 끼고 중무장했지만 몸속을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왔는데도 손도 시렵고 추워요. 바람이 엄청 춥네요. 오늘 계룡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2도까지 내려가는 등 대전,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영하권을 회복했지만 초속 3m의 강풍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강추위 속에 오늘 밤부터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보령과 서천 등 서해안과 충남 남부 내륙 지역은 3에서 10cm, 대전과 세종 등 그 외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가비는 내일 오후부터 충남 북부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일요일에는 1cm의 눈이나 1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일반적인 눈보다 3배가량 무거운 습설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 서해안과 충남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많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기상청은 주말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80원대 중반까지 치솟아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486.7원까지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대전, 세종, 충남의 대미 수입 규모는 52억 9,900만 달러로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무역수지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특히 대전, 충남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요가 급감한 데다 2차 전지 산업도 원자재 비용 증가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탄핵 소추안 반대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하고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대전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고집하고 친윤 세력인 권성동 의원을 지도부로 선임했다며 윤석열 비호와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남 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도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68년 도입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탈바꿈합니다.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일회용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 건데요. 세종시와 대전 서구 등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2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의 한 주민센터. 민원인이 찾아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지난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지갑 대신 휴대전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IC 칩이 들어간 주민증을 발급받은 뒤 휴대전화에 인식시키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일회용 QR코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일회용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휴대전화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 주민증이 든 지갑을 따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신분증을 종종 놓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핸드폰에 신청하게 되니 신청도 간편하고
앞으로 이렇게 분실 위험도 없어서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가 400만 명을 넘어선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험 등록증,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갖췄다며 정보 유출 위험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본인의 핸드폰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혹시 분실하시더라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작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와 대전 서구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에서 시범 발급에 들어가 시스템 오류 등 개선 사항을 점검한 뒤 내년 2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민선 8기 충남도의 핵심 과제인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청년농 양성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충남도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팜을 지은 청년농들이 충남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고령화로 쇠락해가던 농업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농업의 매력을 느껴 귀농을 선택한 서울 도박이 김담비 씨.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충남도로부터 시설비와 무이자 대출 등 지원을 받아 올해 홍성군 홍부급에 딸기 재배 스마트팜과 체험 농장을 조성해 올겨울 2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60이든 70이든 제가 힘이 될 때까지 하고 싶은 나이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청년 스마트팜 CEO들이 속속 털을 잡으면서 충남 농업 현장에 젊은 피가 돌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농지를 확보한 18에서 44세 청년농을 대상으로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자부담도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2억 원까지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초기 투자비 부담도 크게 줄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10명, 지난해 17명의 청년 스마트팜 CEO가 탄생한 데 이어 올해는 38곳이 새롭게 간판을 내걸고 농작물 생산에 돌입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청년농 3,000명 양성을 목표로 내건 충남도는 젊은이들이 스마트팜을 통해 최소 연봉 5천만 원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만 받으면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지원을 해서 시설을 마련하고 농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남도는 스마트팜 교육 훈련을 마쳤거나 창업 또는 임대 경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농도 1,900여 명에 달한다며 내년부터 청년농들의 창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2분쯤 당진시 송화급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졸음쉼터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와 화물차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고 70대 남성 화물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1, 2차로에 걸쳐 넘어진 화물차를 승용차와 화물차가 잇따라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아듀 2024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등 충청권 지자체들의 시도정 성과를 비롯해 각종 현안 추진을 놓고 빚어진 갈등을 되짚어봤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난 1996년 정부사업 계획 승인 이후 28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방식과 노선 갈등으로 사업이 수차례 지연된 끝에 오는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수소트램, 순환형 노선으로 건설되는 겁니다. 4년에 가까운 공사 기간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만큼 대전시는 보도 일부를 차선으로 바꿔 교통체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통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일단 보도를 일부 인도를 축소하더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하는. 대전 원도심 일대에서 펼쳐졌던 대전 영시축제는 행사만큼이나 정치권 공방으로도
뜨거운 축제였습니다. 200만 명대 74만 명, 대전시와 지역 야권이 축제 성과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둘러싼 시와 시의회 간의 예산 갈등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최 시장이 지방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단식 농성까지 벌이며 시의회를 압박했지만 세월만 또는 시간만 지체돼서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두어서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세종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정원도시 박람회가 단식까지 감행할 만큼 세종 시민에게 필수적인 사업인지 충남은 교통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며 기대감을 높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부여와 경기도 평택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한 데 이어 홍성역과 경기도 서화성역을 연결하는 90km의 서해선도 지난 11월 계획 수립 18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아산만 순환철도가 당초 계획보다 11년 앞당겨 조기 완공되면서 충남을 대한민국 4차 산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베이밸리 사업의 첫 단추도 제대로 끼워졌습니다. 기존 철도를 활용한 개통으로 해서 약 11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있어서 앞으로 큰 탄력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이 함께 뜻을 모은 전국 최초의 특별 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도 공식 출범해 수도권에 맞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4개 시도 간의 이견과 충청광역연합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감투 싸움이 벌어지는 등 시작부터 많은 과제들을 노출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시의 자원봉사연합회가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송년회를 열고 올 한 해 사회공헌 활동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김영태 연합회장은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이 늘어났지만 자원봉사자들과 사회공헌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웅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이 세종 충남 지역의 농축협 조합장들과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정 본부장은 충남과 세종 지역 농축협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농협중앙회 본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반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출신인 정신임 본부장은 남대전 고등학교와 충남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금융지주 홍보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받은 논산시가 현판 제막식과 함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조성하는 지방정부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4년마다 인증하는 제도로 논산시는 지난 2019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5년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해왔습니다.